예,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청문회가 지금 보셨듯이 마치 청문위원들, 특히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추궁해서 입증을 해내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입증자를 갖고 오거나 소명자를 갖고 오거나 증인을 차라리 대동하고 나와서 본인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원래 청문 절차의 본질에 맞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본인은 모른다. 그럼 저 청문위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는 관련 없다. 그럼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지금 증인도 출두를 못했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도 잘 안 됐죠. 이러니까 부실할 청문회가 된 것이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과연 이 후보자의 생각과 이념과 행동이 과연 이 보직에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이 청문 절차가 마무리 짓고 인사권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임명하게 되면 그 피해는 2년, 3년간 국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청문 절차는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옳지 않은 청문 절차를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소명이 잘 안 된 점을 감안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경태 변호사님. 네, 저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도 굉장히 많고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장제원 의원이 저에게 똑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반박 기자회견 할 때도 했는데요. 마치 24%, 25% 하면 굉장히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을 하면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연 25%입니다. 지금은 12%로 낮춰져서 바뀌었습니다. 25%에서 20%, 그다음에 줄다가 15%에서 지금은 12%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재판을 하면 그걸 빨리 이행을 하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오늘 송기현 우리 의원님도 하셨지만 지난번에 반박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앞에 앉아있던 분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었어요. 검사 출신들 많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하는 걸로 보면 저는 아마 이건 명백히 가짜뉴스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짚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 고등학교 성적 문제 얘기 나오니까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산대에서 받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산대는 의전원입니다. 대학원이죠. 대학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나 생활기록부까지 내냐?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처음 뭐라 그랬냐면 공익제보 받았다 그랬어요. 공익제보 받았다 그랬다가 이게 위법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말을 좀 바꿨죠. 부산대에서 받은 것이다. 근데 부산대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나 생활기록부는 안 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러면 누군가한테 받았다. 오늘도 계속 이제 검찰 수사 앞으로 나올 텐데 결국 물론 이제 본인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 오늘 아마 이제 보니까 외고 담당자가 조회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개인 신상 털기식으로 가는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마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예, 지금 그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불법이라든지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또는 범죄 여부를 확정짓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에서 공직 후보자를 지명을 하든지 내정을 했을 때 과연 그분이 역량과 실력이 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한 도덕적 수준을 갖추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든 위법이든 이 범죄의 여부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청문회에서는 이분이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저분 정도면 우리나라 일을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보통 평범한 국민들이 가지는 도덕 수준보다도 공직자들은 조금 더 엄격한 수준을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장관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다른 장관 자리보다도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보다는 훨씬 다르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나의 부모가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저런 인턴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없다. 지금 표창장이 위조가 됐느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사에 의해서 가려질 부분이고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거예요. 우리 부모가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동양대에서 인턴을 할 수 없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교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그 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의과학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고 또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학생이라면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사회 리딩 그룹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정말 그 다른 사람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국민들께서 아마 민낯을 제대로 봤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정말 민낯을 봤다. 이것이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정적인 한 방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방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로또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마 99.9% 이상은 평범한 과정에 열심히 노력해 가는 과정을 지내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직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들께 잘 어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다소 미흡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네, 송 의원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스스로 한 방이 없었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일통, 이통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거 가지고 오전, 오후가 다 갔던 일통, 이통 청문회입니다. 어떤 기자하고 통화했더니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뭐 듣지 못할 그 이 비속어까지 들어가면서 지난번 조국 기자 간담회 때 대단히 기자들의 수준이 왜 저렇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야당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기자들의 명예가 좀 회복되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게시판에 나온 얘기예요. 나경원이 조국을 살렸다. 청문회 100% 졌다. 조국을 정치 스타로 만들어주려고 청문회 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대표는 맹탕 청문회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자들 기자 간담회보다 훨씬 더 진실성이 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비아냥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좀 맹탕 청문회에 가까웠어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탄탄하게 논리로 대응하고 사실관계에 적극하게 대응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이런 식의 청문회 진행하면 뭐 합니까? 이제 우리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찰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송 의원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송 의원님이 어떤 그 입각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송 의원님하고 평소 친한 기동민이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송 의원님을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화답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코미디 같은데 그대로 현실화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날짜를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다음 날 전격적인 이 수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조국 기자청문회 기자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새벽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청문회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에 대한 공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전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아갔던 피의자 신문 공표, 논두렁시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과정들이 누차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문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야당 의원님 입에서 포렌식 조사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후보자의 딸에 대한 생활 기록부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의심으로부터 저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된다. 언론적인 의미에서 지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템포를 저는 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후보자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기소를 감행을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생각하면 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후보자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민감한 시점에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끝나고 대통령의 판단이 끝나고 국회의 판단이 끝난 시점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개시해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권까지 부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사 4주 만에 네이버 검색 118만 건 나왔습니다. 최순실 4주 동안 19만 건 나왔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2,400건 나왔습니다. 강력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태 정서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멍석을 깔아주어서 옹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살아온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프게 지적했고 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것은 자기가 채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에 기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무리한 기소이고 무리한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한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정치권의 문제인 것이고 저희 국민들 모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파급되어질지 정말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